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하면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요. 크리스마스 또 연말이 있어서 그런지 좀 조급하고 분주하게 느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지 등을 생각하는 달이기도 하죠. 매년 이맘쯤이면 색색의 전구들이 상점들을 장식하고요. 거리의 불빛도 환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좀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겨울바람에 코끝부터 찡해지면서 뭔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지는 달입니다. 12월은 겨울이 깊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12월이 따뜻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꽃처럼 남김없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라는 오세영 시인의 12월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한 해도 불꽃처럼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네요. 사라져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래서 또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시콩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함께 공감하고 문학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언어로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것이 문학이고 시입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쓰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말로 누군가를 행복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문학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따스한 언어로 누군가 깊은 위로를 받았다면 그것 역시요 문학이라는 선물을 듬뿍 안겨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문학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한복판, 가장 어두운 그늘, 삶의 힘든 가장자리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문학이기도 해서요 그 문학을 논하면서 서로의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언어의 맛과 향기를 아는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 서로의 마음에 노크하고 공감하는 시간. 12월 날씨는 춥지만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초조하고 아쉽지만요.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따스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12월 한 달 한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즈음이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요? 저는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요. 이웃에 대한 나눔, 사랑,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기주의적이고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또 바쁜 이민의 삶에서 이웃들과 나누면서 돌보면서 산다는 것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아닌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고요. 시콩을 시작한 지가 5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콩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의 유명 시인들, 또 작가들, 동포사회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생각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인터뷰였는데요. 한 해가 거의 다 가는 이즈음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인터뷰를 오늘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아직도 이웃과의 나눔을 하고 계실 것 같은 분이세요. 기브앤찬스 비영리 단체 박성균 당시 사무총장님입니다. 인터뷰를 들으면서 문학과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균 사무국장님께서는 현재 기부챈스라는 비영리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으신데요. 네. 기부챈스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기부 찬스는 말 그대로 우리 이웃에게 좋은 기회, 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네. 그런 기회를 주는 작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하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일은 히스패닉 아이들을 위한 무료 애프터스쿨. 네. 한국식으로 하면은 달동네 공부방이죠. 네네.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한인 어린이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크리스천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한인교회도 아니고 중국교회에서 히스패닉 아이들을 그 무료 애프터스쿨로 도와주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히스패닉 아이들을 도와주게 되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저희도 사실 무료 애프터스쿨을 하려고 여러 곳을 문을 두드렸어요. 네. 그런데 중국교회 제1장로교회 네, First 네. Presbyterian Church 거기에서 네.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히스패닉 아이들을 돕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히스패닉 아이들로 꼭 집어서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냥 가난한 아이들,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아이들을 네. 도와주려고 했는데 조선족 동포 아이들도 왔었고 저희 네. 한인 어린이도 왔었는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저희 한인 그 비영리 단체도 많고 교회에서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네. 조선족 아이, 중국 동포 아이들과 우리 한인 아이들은 또 그런 쪽으로 가게 돼서 히스패닉 아이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히스패닉 애프터스쿨이 됐죠. 네. 한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합창단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은 한 10명 조금 넘습니다. 아, 얼마나 예. 예쁠까요? 예, 저희가 히스패닉 아이들 위한 그런 공부방을 하게 됐는데 한인 아이들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천 합창단을 운영해 보자. 네. 그래서 지난해 4월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일보 워싱턴 지사 편집국장님으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 하는 일과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기자 생활은 21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단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취재를 하게 됐는데요. 비영리 단체에 특히 관심이 갔습니다. 워싱턴 DC 쪽에서도 히스패닉 분들을 위한 그런 무료 급식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네. 그 단체를 취재를 하다가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 가정이 네. 참여해서 봉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비영리 단체에 나도 직접 뛰어들어서 한번 해보자. 기자 21년 서울서부터 쭉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변화를 갖게 됐죠. 기자를 하셨으면 사회 전반적인 일을 많이 보셨고 네네.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곳이 좀 빈자리고 어느 곳에 이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네네. 그래서 더욱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은요, 시 한 편으로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성균 사무국장님은 어떤 시를 좋아하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번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면서 네. 너무 고마웠던 게 네. 덕분에 바삐 살면서 잊고 있던 우리 시를 되돌이켜 봤어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기영도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네. 기영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을 선정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기영도 시인도 그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예, 네. 저보다 10년 위에 그렇죠. 문화부 기자, 선배님이십니다. 정치부 기자도 했는데요. 낭송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동네 목사님 기형도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 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네, 좀 쓸쓸하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성경뿐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말. 저는 이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요. 예,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 마음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크리스천 비영리 단체를 하는 분으로서 이런 시를 읽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느끼거나 마음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영도 시인의 이런 세상 시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부분이 저한테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왔고요. 그동안 저는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제3자의 입장이었는데 기영도 시인의 지적처럼 저도 직접 생활에 뛰어들어서 밑줄을 한번 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병리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기영도 시인은 많이 좋아하세요? 네, 사실 무척 좋아하고요. 제가 1994년 12월에 서울에서 중앙일보 입사했는데 네. 기영도 시인, 기영도 선배님은 네. 1984년, 저보다 이제 그렇죠. 10년 위시죠. 네. 근데 89년에 네. 돌아가셨어요. 아주 급작하게 30도 안 돼서 네. 오히려 더 마음에 좀 애잔하고 네. 사람들이 더 그리워하는 그런 네. 인생을 보내셨는데 기영도 시인은 글도 참 잘 쓰고요. 네. 처음에는 정치부 기자였는데 그랬죠. 문화부 기자, 문화부 편집부 기자. 기자. 그리고 아직도 이제 제가 후배 기자로서 중앙일보 서울에 있었을 때 선배들이 형도가 말이야 그러면서 네, 네, 네. 기영도 시인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네. 문화부 기자 중에서 사실 기자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문화부 하면은 문인들이나 예술계 사람들 그렇죠. 직접 만나고 네. 아니면은 공연 뭐 이런 그런 현장을 누비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도 맞지만요. 네. 신문에 보면은 TV 네. 코너가 있죠. 네네. 예, 편성표 그것도 사실 문화부 기자가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문화부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네. 현장에서 발레로 공연 아니면은 뭐 연극이나 아니면 영화 뭐 이런 쪽 직접 현장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막내 아. 후배 기자한테 네. 야, 너 이거 좀 해. 네. 근데 그게 기영도 바로 선배가 문화부 처음 가고 뭐 그러면서 네. 그 TV 편성표 그걸 해요. 근데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 표지만 네. 시간이나 숫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TV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두세 줄로 네, 네. 소개를 하는데 그것도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렇죠. 잘못하면 문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엉뚱한 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공헌들이지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것이었는데 기영도 선배는 거기에 아주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글을 썼어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도 소개하는 걸로 한 게 아니라 두세 개 소개하는 걸로 해서 짧은 정보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평같이 문화 네, 비평같이 네, 네.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TV 그 코너를 보고 네. 기영도 선배의 팬들이 생겼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아예 신문사까지 찾아오는 그런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선배들이 기영도 선배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짤막한 글 이런 거라도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라도 기자라면은
정성을 쏟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참 기영도 시인 그의 유고집은 오직 하나 잎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집인데도 그 유고집이 사실 그 제목도 잎속의 검은 잎이라는 그 제목도 김현 그 문학평론가가 나중에 지어준 제목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정말 앞서가는 시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지금 봐도 전혀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네. 그런 시를 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사실 기영도 시인의 시를 읽겠다 해서 제가 사실 속으로 물론 기자 출신이지만 이분은 문학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이 한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 또 이 가까이 보게 되는데 네. 이런 일은 앞으로 좀 하고 싶다. 이런 일은 참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일이 있으신지요? 히스패닉 분이 필팍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어 죽었다는 네. 얘기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성당 지하실에서 홀로 쓸쓸하게 죽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뵀었어요. 화요일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네. 교회에서 네. 히스패닉 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 활동을 합니다. 네. 예, Go for Jesus라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네. 저희 기브 찬시스가 같이 협력 단체로 해서 함께 그렇게 급식 사역을 하는데 그때도 그 히스패닉 분이 오셨는데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급식을 다른 분들은 다 받아서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분은 테이블에 고개를 파묻고 그냥 잠만 주무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가셨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었고 그렇군요. 그때 조금이라도 좀 따뜻한 국물이나 아니면 음식을 억지로라도 깨워서 먹였으면 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 주변에 보면은 어려운 처지에 그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이기 네.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이거나 아니면은 혹시나 불황자가 아닌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강원도나 경상도 전라도 어디 시골 아저씨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분들을 보면서 1950년대나 6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이 저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일거리도 없고 일은 하고 싶고 가정은 부양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때도 사실 일본에 밀항을 하거나 그래서 일본에서 공사판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네, 꽤 네. 계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주변에 있는 히스패닉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네. 이제 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바라기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그 온정의 손길과 눈길을 보내주고 다른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혹시나 한인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나 웨이터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거나 네. 아니면 우리 한인들이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나이스하게 그러니까 친절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바로 생활의 밑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무료 애프터스쿨을 하는데요. 아주 전문적인 교육가들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영어도 못해요. 네. 국경 넘어온 지 2달, 3달 되는 애도 있고 1년이 된 애들도 있고 또 미국의 장점은 그런 아이들도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큰 혜택을 주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ESL 이런 거를 배우기는 하지만 너무 뒤쳐져 있어서요. 네네. 빨리 그걸 쫓아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학교는 6개월, 1년은 다니지만 알파벳은 아직도 잘 모르고. 네. 근데 다른 자기 반 친구들은 책 읽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친구는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 공부를 쫓아가겠습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오히려 뒤쳐져 있는 학습 지진아라는 그런 눈총과 네. 그다음에 옷차림은 남루하니까 그렇죠. 더 소외감 느끼고 예, 외로움 어쩌면 느끼고.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네.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저희 애프터스쿨에 이렇게 오면서 한인의 꼬레 한우의 어떤 따뜻한 정, 네. 예, 저희는 또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들의 어떤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네.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를 네. 쭉 지켜볼 수 있어요. 아유, 예, 얼마나 이제 보람되겠어요. 1년 조금 넘고 그러니까 아주 경직되고 아주 그랬던 아이가 네. 이제는 와서 막 장난도 치고 아. 예, 그런 아이 중에 대표적인 아이가 토마스라는 아이예요. 네. 과테말라 출신의 네. 이 아이는 과테말라지만 거기에 인디오 부족 네. 아찌라는 인디오 부족 출신 아이이기 때문에 네. 키도 작아요. 키도 작고 또 히스패닉 출신이지만 스페인어도 이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토마스 같은 그런 아이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가족들이 어떤 면으로 도와주고 이해해 주나요? 어쩌면 가장 확실한 저의 후원자, 서포터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네. 저희는 아들 하나 13살 박하준 아이가 있는데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예, 참여하고 있고요. 네. 특히 기부 찬스위스라는 비영리 단체에 오게 되는 데는 아내의 동의와 아내의 네. 기도가 큰 힘이 됐어요. 이 단체는 저의 고향 친구 강원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가 뉴욕에 이제 유학 왔다가 정착하면서 한 4년 전, 5년 전서부터 저한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기자 생활이 천직이고 거기서 편집국장으로 또 워낙 바쁘기도 하고 네. 취재 현장이 또 저의 사역지라고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들었죠. 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더 늦기 전에 보람되고 더군다나 그렇게 또 아내분이 이렇게 힘을 기영도 시인의 시 빈집이 노래로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백창우가 부릅니다. 빈집. 자리 끌어 짧았던 밤이라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잘 있거라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잘 있거라 잘 있거라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문학으로 이웃을 보는 문학 전문 프로 김은자의 식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2월도 두 번째 주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웃음으로
희망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보람 있는 마지막 한 달 만드시길 바라면서요. 코로나 기승 속에서도 건강 잘 지키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참